사람을 오래 만났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통찰을 전하는 지혜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분명 가까운 사이인데도 말 한마디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지는 순간, 상대의 표정을 살피느라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돌아서서 혼자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간. 이상하지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받는다는 사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갈등이 생겨도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싫어하던 사람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처음 보면 성격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상대의 실수를 보면 바로 지적합니다. 험담을 들으면 반응하고 때로는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속사정을 알게 되면 그걸 마음속에만 두지 못하고 드러냅니다. 이 모든 행동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는 점점 피로해집니다.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마음의 거리가 생깁니다. 신뢰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알고도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봐도 못 본 척합니다. 험담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합니다. 상대의 사정을 알아도 모르는 척합니다. 처음 들으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른 척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들키는 순간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지적은 틀린 걸 고치게 만들지만 배려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들은 굳이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가 바로 지적했을 때와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었을 때, 어느 쪽이 더 마음이 열리셨나요?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그 조용한 배려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방법은 더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계속 모른 척 하다 보면 혹시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태도는 잘 쓰면 사람을 얻지만 잘못 쓰면 이용당하는 관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참아라가 아니라 어디까지 모른 척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하는지 실제 상황을 통해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실수,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 그리고 일상에서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피로까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정확히 연결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을 잃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이 자연스럽게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차이를 만드는 단 하나의 태도, 세 가지 척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통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입니다. 평생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요즘 들어 인간관계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작은 일로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그날 이후로 서로 말이 줄어들고 지금은 연락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그 친구가 실수를 했고 저는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친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이 안 좋은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걸 말해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이 사연을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 이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맞는 말을 했는데 관계는 틀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사실보다 감정에 반응합니다. 틀린 걸 고쳐주는 것보다 자존심이 지켜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만의 기준과 방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는 순간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실수를 보더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태도가 나옵니다. 실수를 봐도 못 본 척한다. 이 말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가 사소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가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바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지적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감정을 건드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타이밍을 바꿉니다. 사람들 앞이 아니라 조용한 자리에서 상대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관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룹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다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그 말이 맞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상했던 경험.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맞는 말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크게 손해를 보거나 관계가 망가질 정도인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면 그들은 대부분 한 발 물러섭니다. 이게 바로 못 본 척하는 지혜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사람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을 더 오래 곁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누군가는 사람이 하나둘씩 떠나고 누군가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실수를 봐도 모두 다 드러내지 않는 것.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옳다는 이유로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걸 한 번만 바꿔도 관계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관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요즘 들어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면 웃고 떠들고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 대화의 내용이 바뀌었더군요.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가 잘 됐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그 이야기가 점점 정보가 아니라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이야기가 다른 자리에서 오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돌아오는구나. 그 이후로 사람 만나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이 사연 낯설지 않으시지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항상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험담에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태도가 나옵니다. 험담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한다. 이건 단순히 착한 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대화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항상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자리가 편안한 대화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인지 그 경계를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마디를 보탭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자리는 공유가 아니라 공동 책임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 내 이야기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춥니다. 굳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굳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색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킵니다. 오히려 쉽게 맞장구를 치는 순간 그 자리는 편해질 수 있지만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험담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험담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응을 통해 자신이 안전한지 판단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가 쉽게 동조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도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쉽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가볍지 않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신뢰입니다. 관계를 오래 가는 사람들은 이 신뢰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어.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나요?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말로 쌓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것으로 쌓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험담의 자리에 오래 머물면 그 감정이 나에게도 남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에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나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관계는 단순히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굳이 싸우지 않습니다. 굳이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름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두 번째 척입니다.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인간관계의 피로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실수이자 가장 쉽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동. 세 번째 척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입니다. 살면서 사람 때문에 가장 크게 후회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힘들었던 일, 가족 이야기, 남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저는 그저 들어주는 입장이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자리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가볍게 꺼낸 한마디였습니다.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돌았어. 결국 당사자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저를 완전히 멀리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선을 넘었구나. 이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움을 주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타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는 그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태도가 나옵니다. 상대의 사정을 알아도 모르는 척한다.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신뢰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다른 자리에서 가볍게 흘러나오는 순간, 관계는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절대 선을 넘지 않습니다. 들은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끝냅니다. 심지어 도움이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 안전하다는 느낌, 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확신. 그게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 다가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관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척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더 힘든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봐도 계속 참고, 험담을 들어도 계속 듣고, 상대의 사정을 끝없이 감싸주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는 점점 더 편해지고,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관계는 배려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른 척할 줄 알지만 무너질 때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다릅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짧게. 이건 내가 불편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바로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를 건 모른 척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되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에서는 흐르리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힘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관계는 편안해지고 신뢰는 깊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 단순한 태도가 사람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 편을 만들 수 있는지. 마지막
이야기했어.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실수를 봐도 못 본 척, 험담을 들어도 못 들은 척, 상대의 사정을 알아도 모르는 척.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중심에는 항상 자존심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실수를 드러내면 내용보다 먼저 마음이 다치고 내 이야기가 가볍게 흘러나가면 그 사람 자체를 믿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내 약점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 내 이야기를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노력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 세 가지 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상대를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적하고 험담에 반응하고 남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순간 그 감정은 결국 내 안에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고 드러내지 않고 지킬 것을 지키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그래서 애쓰지 않아도 사람이 남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힘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처음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번만 참아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 세 가지 척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도 내 편이 되고 사람이 자연스럽게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지혜담과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깊은 지혜를 전하는 공간, 지혜담이었습니다.